2년 전 부대에서 실종된 형. 마지막 기록은 단 한 줄이었다. 17번 막사 복귀 확인. 그런데 그 막사는 존재하지 않아. 그날 밤 나는 형의 흔적을 쫓아 금지된 막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다. (17번) 막사.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는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이다. 형은 2년 전 나와 같은 사단에 배치되어 복무 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다. 훈련 도중 탈영했을 수도 있다. 자대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수도 있다. 군은 그저 추측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다. 공식적으로 남은 형의 마지막 흔적은 비상점검 당일 17번 막사 복귀 확인이라는 행보관의 짤막한 보고서 한 줄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군에서는 그 막사에 대한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끝내 무너졌고 아버지는 형이 죽은 것이야 단정지은 채 마음속에 묻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형은 형이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수연아, 나 요즘 좀 이상한 곳에서 근무 중이야. 여긴 뭔가 숨기고 있어. 나는 형의 흔적을 찾기로 했다. 마침 형을 잘 안다는 김중사를 수소문에 만났다. 술에 취한 그가 한 말은 이랬다. 17번 막사, 그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나 다름없어. 내가 거기 근무하던 시절에도 지도엔 있었지만 실제로 출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 밤마다 거기서 이상한 불빛이 비쳤다는 얘기만 있었지. 그 말을 듣자 나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다. 형은 뭔가를 본 것이다. 그리고 그걸 말하지 못하고 사라진 거다. 나는 고참들에게 수소문해서 17번 막사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곳은 행정동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 반쯤 묻힌 듯한 오래된 건물이었다. 마치 부대에서 일부러 숨겨놓은 듯했다. 점호가 끝나고 나는 캠코더와 손전등, 그리고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들고 몰래 17번 막사를 찾았다. 30분쯤 걸었을까. 잡목 사이로 녹슨 철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문 위에는 누런 스프레이로 쓰인 글자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전입 금지 폐쇄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오래되어 부식된 탓인지 문에 힘을 주자 삐걱이며 틈이 벌어졌다. 그 안은 말 그대로 사람이 오랫동안 들르지 않은 공간 그 자체였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군화 자국 하나 없이 바닥엔 먼지가 수북했다. 벽에는 오래된 표어가 붙어 있었고 안쪽 복도는 전기를 끄는 지 오래된 듯 컴컴했다. 나는 손전등을 켠 채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 복도 끝 문패가 떨어져 나간 어떤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곳이 형이 말했던 그 이상한 곳이라는 것을. 문고리에 손을 얹는 순간 내 스마트폰 화면에 띄어진 형이 웃고 있는 사진이 순간적으로 마치 수면 위의 그림자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뭐지? 내가 놀라서 그 사진을 다시 자세히 보려던 순간 문이 끼익하며 저절로 열렸다. 안에는 낡은 책상 하나, 침상 하나, 그리고 가구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무도 없는 빈 방일 줄 알았다. 벽 한쪽에는 붉은색으로 칠한 원형 마크가 그려져 있었다. 그건 국방부 로고도 부대 휘장도 아닌 처음 보는 문양이었다. 내가 그 앞에 서자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듯 깜빡이기 시작했다. 아까 새 배터리를 끼웠는데. 나는 손전등을 두드리며 문 뒤편으로 다가갔다. 거기엔 작은 금속 사물함이 하나 있었다. 문을 열자 먼지가 휘날리며 서류철 몇 개와 작은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구형 카세트 녹음기가 나왔다. 서류는 오래되어 습기를 머금고 찢어질 듯 했지만 인적사항이 일부 남아 있었다. 가장 윗장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장병 기록 김수영 일병. 입대일자 2002년 4월 3일. 근무지 17막사. 상태 전출 불가. 형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전출 불가. 이게 무슨 소리지? 다음 장에는 더 기묘한 항목이 있었다. 증상 기록. 새벽에 스스로 일어나 벽을 응시함. 청각적 환각 보고, 일시적 기억 상실. 특정 일자 이후 타인과의 의사소통 단절. 형이 아팠던 건가?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어서 발견한 카세트 테이프를 보고 망설임 없이 카세트 녹음기에 끼우고 플레이를 눌렀다.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같은 꿈이야. 그 꿈 속에선 내가 누군가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복도 끝 창문에 자꾸 누가 서 있는 것 같아. 근무표엔 아무도 없는데 어제는 그 그림자가 방 안까지 따라왔어. 그런데 웃고 있었어. 나와 꽃 같은 얼굴로. 녹음은 갑자기 거친 잡음으로 변했다. 기계가 멀쩡한데도 쯔하고 귓가를 찢는 듯한 기묘한 소리가 퍼져나왔다. 그 순간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화들짝 놀라면서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방문이 조금 더 열려 있었다. 분명 처음 들어올 때보다. 귀신인가? 나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문을 다시 닫고 침상 아래를 살폈다. 그곳에서 찢어진 군용 노트 한 권이 나왔다. 앞장엔 형의 필체였다.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수두룩했다. 7월 14일 오늘도 또 전입자가 안 왔다. 3일째 행보관도 그 얘기를 피한다. 7월 16일 낮잠을 자다 눈을 떴는데 내 침대 위에 내가 누워 있었다. 꿈이겠지. 아니면 미쳤거나. 7월 20일 나가야겠다. 이 막사는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상하게도 매번 막사를 벗어나면 다시 이 방으로 돌아와 있다. 누구한테 말해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17번 막사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니까. 형의 메모를 읽은 나는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그리고 그 아래 적혀 있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이걸 읽고 있다면 제발 날 여기서 꺼내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복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복도에서 무거운 군화 발자국 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그리고 갑자기 방문이 철컥하고 잠겼다. 아무리 힘을 줘도 열리지 않았다. 손전등은 여전히 깜빡였고 복도에서 무거운 군화 발자국 소리가 한 걸음씩 다가왔다. 어느새 그 발자국은 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을 바라봤다. 그러자 손전등 불빛에 아주 잠깐 군화 끝과 흰 피부 같은 게 비쳤다. 그 순간 정적 속에서 문 너머로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이었다. 그런데 숨을 들이쉬는 게 아니라 내쉬는 소리만 계속됐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처럼. 나는 순간 책상 위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집어들었다. 딸까. 재생 버튼을 누르자 형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혹시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그때 난 이미 여길 못 나간 거야. 여긴 출구가 없어. 생각하면 할수록 되돌아오게 돼.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그 방 밖에 선 사람이 되더라. 그 말과 동시에 방문이 천천히 끼익 열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틈 사이로 나타난 건 형이었다. 그 얼굴, 그 눈빛 분명 형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형은 한 발자국을 내딛더니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없이 천천히 고개를 갸웃하더니 입을 열었다. 너도 봤구나. 그 말에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렀다. 형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분명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피부는 너무 하얗고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흉내낸 형 같았다. 나는 책상을 뒤엎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달려도 어느 순간 다시 처음 그 방 앞이었다. 계속, 또 계속. 몇 번을 돌아 나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항상 같은 문 앞이었다. 문 위엔 이제 선명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제 너의 순번이야. 그때였다. 자물함 옆 벽에 붙은 오래된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다. 하지만 거울 속에는 형이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거울을 확인했다. 내 얼굴은 어느샌가 처음 형의 사진 속 웃고 있던 얼굴과 완전히 같아져 있었다. 왜? 나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그러자 거울 속의 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주연아, 네가 날 꺼내줬잖아. 이제 네가 들어갈 차례야. 비명과 함께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주변은 낯익은 침상과 병실. 나는 군병원에 누워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김수연 이병님 많이 놀라셨죠? 귀관은 훈련 도중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어요. 형은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형이라뇨? 가족관계는 부모님밖에 없던데요. 나는 몸을 일으켰다. 책상 위에 놓인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형의 얼굴이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